영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 꼭지씩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빠르게 형성되는 자아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의식이란 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자아의식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죠. 혹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자아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높은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기대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영아, 유아들은 부모하고의 특히 엄마하고의 어떤 밀착관계에서 조금 독립되어서 나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즐거워하면 자기도 즐거운 것 같고, 엄마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고, 엄마가 불안하고 화가 나 있으면 아이도 불안하고 불편해진 그런 밀착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제 빨리 독립적으로 아무리 엄마지만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야 하고, 자기와 가족이지만 혹은 자기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부모라는 엄마라는 존재지만 구분해서 의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무슨 어린아이가 이렇지?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도 그 아이가 주변의 다른 어른들하고 반응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 그랬을 때 그건 당신 눈에 아름다우고 내 눈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이런 태도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아의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하고 그리고 되바라진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만만치 않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옛날에 미운 7살 이런 표현을 우리 때는 들었는데, 좀 지나니까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이더라 그런 얘기가 한간에 많이 들립니다. 3살이면 만으로 2살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만으로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미운 짓을 한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야, 엄마가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안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야, 싫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뻔하게 1 더하기 1은 2인데 아니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라는 표현을 말끝마다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떤 심리라는 것은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의식이죠.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다, 다른 입장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린아이 같은 표현으로는 아니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그게 싫다. 당신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나는 싫다. 당신이 내가 사랑스럽다고 볼을 비벼대는데 나는 불편해, 냄새나, 압박감을 느껴, 침이 묻었어, 불결한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가 역시 아이인지라 엄마가 좋아하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것도 자기도 은연중에 좋은 것 같고 또 좋아지게 되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보통 아이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강하게 자아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아이가 빨리 자라서 아이 같지가 않고 내 품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쉽게 느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특성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관계를 형성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그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뭘 하고가 아니라 자꾸 아이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의견은 어떤데? 네 느낌은 어떤데? 이거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으냐? 자꾸 물어보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의 느낌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니야 하는 것은 나와 당신과는 다른 나라는 존재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사건건 아이와 모든 면에서 대립하는 구도, 잘못하면 이제 기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기싸움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어른으로서는 상당히 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생활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이하고 끊임없이 아주 사소한 것, 사사건건 모든 면에서 기싸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아이를 강제력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아이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면 그냥 아이의 취향,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아이한테 맡기고 아이가 결정하는 대로 쫓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선제적으로 아이가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모양새를 잡아나갈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부모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이의 취향, 아이의 결정, 아이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절한 부분에서 제공을 해야 아이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부모가 자기를 존중해 준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결정해야만 된다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진행해야 되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잘못 길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마치 너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너 A로 할래? B로 할래? 그런 걸 우리가 애들 표현으로 답 정노죠. 예? 답은 정해놓고 네가 해, 네가 결정해. 사실은 자기가 이미 답을 결정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이 나오면 핑계 저 핑계를 하면서 또 다른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면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결정한다는 어떤 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계선들을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주고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중요한 것들로 집중해서 후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울타리를 넓혀줘야지 한번 아이한테 넘겨져 있는 자율권, 선택권을 되찾아오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함부로 자율 선택권을 넘겨줘서도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가는 게 옳은 방법이다. 그것이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발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지침,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